안녕하세요. 진우와 함께하는 프리미어 프로 과외 진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진프로 형 나 고민이 있는데 포스코에 취업 원서 내려고 하는데 내 인스타 릴스에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일주일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기획부터 막혀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 멘붕이야. 형의 도움이 필요해. 헬프미. 진우가 벌써 취업할 나이가 됐네. 걱정 마, 형이 당연히 도와줘야지. 오늘 영상 잘 만들면 왕초보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럼 시작해볼까?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에게 언젠가 기회들이 다가오는데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인생의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꿈도 중요하겠지만 인생이라는 이 여정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관련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던 이유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에 이 하나의 모든 것을 그는 이 하나만 열정 패션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거든? 어때? 요. 괜찮은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보자. 응, 진프로 형 기대되는데. 프리미어 프로를 켜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스타 릴스 화면 비율인 9:16 사이즈로 시퀀스를 만들어 주는 거야. 프로젝트 패널 우측 하단에 보면은 접힌 종이 모양이 있을 텐데 지금은 형 화면에서 안 보이잖아. 왜냐면은 모니터가 작으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가려질 수가 있거든. 오른쪽에 테두리 클릭 드래그해서 넓혀주고 요거 이 접힌 모양 뉴 아이템 클릭. 이 중에서 첫 번째 메뉴 시퀀스 클릭해주면 시퀀스 설정 창이 뜨거든. 여기서 만약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다면은 여기 세팅스 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세팅스 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에디팅 모드를 커스텀으로 바꿔주고 타임 베이스를 23.976이 아니라 29.97 프레임스 퍼 세컨드로 바꿔주고 여기 밑에 픽셀의 사이즈지 해상도 지금 16:9 비율이야. 유튜브 롱폼 사이즈거든. 요거를 1080에 가로 1080에 세로 1920 픽셀 사이즈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9:16 세로로 긴 인스타 릴스나 뭐 틱톡이나 쇼츠에 올리는 화면 비율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다른 거는 건들지 말고 여기에서 OK 클릭하면은 프로젝트 패널에 세로로 이렇게 까만 시퀀스가 만들어졌고 타임라인 패널도 활성화가 됐지. 이 상태가 됐다면 영상을 만들 도화지 틀 세팅이 완료가 된 거야. 완성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변화를 원하는 당신에게 라는 글씨가 나타나지. 이 글씨를 먼저 써보도록 할게.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모니터 패널 옆에 툴 패널에서 대문자 T를 선택해주고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로 넘어와서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빨간 박스가 생기지. 이후에 타이핑을 하면은 자막이 써지게 되는 거야. 변화를 원하는 당신에게를 모두 썼는데 마지막 개자가 프로그램 모니터 상에는 보이지가 않지. 영어는 그렇지 않은데 한글은 이렇게 마지막 한 글자가 먹히는 현상이 발생해. 이럴 때는 키보드에 상하 좌우 키 중 아무거나 누르던지 또는 엔터를 누르면 돼. 형은 보통 우측 키를 사용하거든. 우측 키를 치면은
이렇게 마지막 글자도 보이게 되지. 글씨가 너무 꽉 차니까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글씨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 우측에 다양한 패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에센셜, 그래픽스 클릭, 얼라인 앤 트랜스폼 메뉴 안에 보면은 이 모양이 있거든. 이 모양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90, 지금 100%인데 90%로 바꿔볼게. 90%로 바꾸니까 좀 줄어들었지? 여기 들어온 김에 글씨의 폰트도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 조금 잘 보이면서 두꺼운 형은 수투체 볼드로 수투체 조금 약간 두꺼운 수채로 볼드로 바꿨는데 이게 서체에 따라 글씨 크기가 달라지거든. 다시 100으로 해도 될 것 같아. 다시 100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글씨 채를 바꿔주고 글씨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해줬어. 100%로. 그리고 완성 영상을 보면은 이 자막의 위치가 정 가운데로 되어 있잖아. 글씨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 지금 방금 에센셜 그래픽, 기본 그래픽 패널로 들어왔잖아. 이 상태에서도 여기 얼라인 앤 트랜스폼의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클릭 드래그 하는데 형 화면은 이렇게 빨간 안내선이 생기면서 탁탁탁탁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그램 모니터 하단에 보면은 형 화면은 스냅인 프로그램 모니터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 요게 처음에는 안 나타날 거야.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편집할 때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이 여기 모여져 있어. 그 중에서 요거 스냅인 프로그램 모니터를 클릭 드래그 해서 딱 갖다 놓으면 여기 갖다 놔지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누른 다음에 처음에는 활성화가 안 될 거야.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글씨를 왔다 갔다 거려도 아무런 스냅이 걸리지가 않아. 스냅은 딱딱딱딱 걸리는 느낌이거든. 걸리지가 않으니까 스냅인 프로그램 모니터를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다시 클릭 드래그 이동하면은 빨간 점선 안내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십자 표시가 정확하게 나타났다면 정중앙이라는 소리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우측에 에센셜 그래픽 패널에 들어가서 얼라인 앤 트랜스폼에서 여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를 클릭해줘도 정 가운데로 맞출 수가 있어. 글씨를 이렇게 썼다면은 타임라인 패널 V1 트랙에 클립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여기 뭐가 하얀 게 있지. 이게 지금 타임라인 패널을 너무 작게 해놔서 그래. 키보드에서 플러스 키를 3번, 2번, 3번, 4번 눌러주면은 확대해서 볼 수가 있거든. V1 트랙에 우리가 썼던 텍스트 클립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인디케이터를 이동해 보면은 이 클립의 길이는 4초 29프레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5초지 4초 29프레임. 기본 설정 값이 약 5초라는 소리야. 재생을 해보면은 5초까지 이 글씨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지. 진우야, 그 다음 글씨를 한번 써볼까? 방금 한 것처럼 타입 툴 선택하고 찍고 하면 또 다른 클립이 생기잖아. 자막을 몇 개만 안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상관없긴 한데, 자막을 써야 할 일이 많으면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 컨트롤 Z 되돌린 다음에 기존의 클립을 늘려. 기존의 클립을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 글씨의 기본 길이가 5초니까 일단은 인디케이터를 5초 뒤로 이동시켜서 정확하게 맞춰주도록 할게. 타임라인 패널에서 왼쪽 상단에 타임 코드를 클릭해주고 플러스 500 하면은 5초가 더해진 위치로 인디케이터가 이동이 돼. 엔터. 그러면은 9분 29초로 정확하게 이동이 됐지. 이렇게 맞춰준 상태에서 다음에 클립의 우측 끝에 마우스를 갖다 놔면은 화살표 모양이 좌우로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됐을 때 클릭 오른쪽으로 인디케이터 위치까지 드래그 하면 이것도 딱 달라붙거든. 이때 마우스를 떼면은 이제 10초가 딱 된 거야.
근데 이거는 이 길이 지금 변화를 원하는 당신에게 처음 쓴 글자의 길이를 10초 동안 늘린 거잖아. 우린 정확하게 5초에서 잘라줄 거야. 그러면은 인디케이터를 0초에 다시 갖다 놓고 500 엔터 누르면 정확히 5초 됐지? 요거를 이제 잘라줄 건데, 자르는 툴은 툴 패널에 보면은 레이저 툴이라고 있거든. 레이저 툴 선택해주고 인디케이터 위치로 딱 가져가야 돼. 지금은 금지 표시가 돼 있거든. 클립 위치로 가져가면은 금지 표시가 사라져. 이제 자를 수 있다는 거야, 클립을. 근데 우리 정확하게 5초의 인디케이터를 갖다 놨으니까 인디케이터의 위치에 딱 가져가면은 위아래로 삼각형 모양이 생기잖아. 이때 클릭 해주면 정확하게 5초에서 클립이 나눠지게 된 거야. 그러면은 다시 셀렉션 툴 선택해주고 두 번째 클립 선택해주고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로 넘어와서 글씨 더블 클릭 해준 다음에 이제 자막을 작성하면 돼. 포스코 인재 창조원이 드리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글씨는 안 나오니까 우측키에서 마지막 글씨도 보이게 해주고 셀렉션 툴로 다시 바꿔주고 에센셜 그래픽 기본 그래픽 패널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번에는 얼라인 앤 트랜스폼 메뉴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해서 중앙 정렬을 맞춰줬어. 근데 다시 보니까 아까 크기를 괜히 100%로 다시 원상복구 해놨나봐. 너무 딱 맞아서 보기가 안 좋거든. 크기를 다시 줄여줘야겠어. 얼라인 앤 트랜스폼에서 요거 이 모양 비율 스케일 모양이거든. 요거 옆에 숫자를 클릭해서 90으로 맞춰주고 다시 가운데 정렬 했으면은 그 전에 사용했던 글씨 크기도 바꿔줘야겠지. 인디케이터를 첫 번째 글자 클립으로 이동 변화를 원하는 당신에게 글씨 클릭 우측에 에센셜 그래픽 패널에서 이것도 90으로 맞춰줄게. 사이즈 90 맞춰주면은 또 중앙 정렬이 안 되니까 가운데 정렬 한 번 더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재생해 보면은 처음 글씨 5초 동안 나타난 다음에 5초가 지나고 그 다음 글씨가 이렇게 5초 동안 나타나는데 총 10초의 영상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완성 영상을 한번 봐볼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잘 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글씨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거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 셀렉션 툴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첫 번째 자막 클립 선택해주고 이번에는 왼쪽 상단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넘어와서 아래 조금 내려보면은 요 아래 FX 옆에 오팍시티 라는 메뉴가 보일 거야. 오팍시티가 불투명도 라는 뜻인데 해당 이미지나 텍스트에 투명도를 줄 수 있는 효과야. 요 창 오른쪽에는 요 타임라인 패널과 마찬가지로 타임라인 패널이 있어. 인디케이터를 왔다 갔다 해보면은 타임라인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 패널도 동시에 움직이지. 글씨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보여지는 효과를 줄 건데 먼저는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시키고 처음에는 안 보여줘야 되겠지. 오팍시티 이름 옆에 요 동그랗게 시계 모양으로 생긴 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때 요거를 꼭 눌러줘야지 키프레임이 생겨. 토글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고 스탑워치라고도 해. 스탑워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파랗게 활성화하게 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동시에 우측 타임라인 패널에 마름모 모양이 하나 생겨났거든. 지금 반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야. 클릭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빼보면은 이렇게 마름모꼴 모양이 생겼어. 이걸 보고 키프레임이라고 하거든. 이 키프레임이 2개 이상 찍혀 있어야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이미지나 영상, 글씨,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 투명도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면 모두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변화를 줘야 할 때는 반드시 키프레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고, 애니메이션은 시간이 변하면서 형태가 달라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키프레임이 필요한 거지. 첫 번째 키프레임을 찍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클릭해줘야 하는 거고. 야, 왜 이렇게 복잡해? 우리는 글씨의 투명도 애니메이션을 줄 거기 때문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담당하는 오팍시티 메뉴의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시작 키프레임을 만든 거야. 첫 번째 키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글씨 우측에 100%로 되어 있는 수치를 0으로 낮춰줄게. 클릭하고 0 엔터. 다음은 인디케이터를 클릭 드래그해서 2초로 이동해 볼까? 인디케이터를 이동할 때 정확히 위치를 맞추기 힘든 경우도 생기거든. 그럴 때는 타임 코드를 클릭해주고, 여기도 타임 코드가 있고 여기도 타임 코드가 있어. 아무거나 편한 대로 클릭해주면 돼. 가까운 걸 해줄게. 타임 코드를 클릭해주고 2초 지니까 200 엔터. 이렇게 치면 정확하게 2초로 이동이 된 거야. 2초 뒤에는 모든 글씨가 보여져야 되니까 오팍시티의 수치를 100%로 만들어주는 거야. 엔터 치니까 키프레임이 하나 더 생겼지? 2개의 키프레임이 완성이 됐으니까 처음에는 글씨가 보여지지 않았다가 점점 갈수록 이게 퍼센트가 높아지지. 지금 갈수록 퍼센트가 높아지면서 그 비율에 맞게 서서히 글씨가 보여지는 거야. 안 보여졌다가 점점 보여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점점 안 보여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점점 보이고. 재생해 볼게.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점점 보이게. 이렇게 해서 오팍시티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거야. 우와, 짱이다. 완성 영상을 보면은 두 번째 자막. 포스코 인지 참조원이 드리네요. 이 부분 좌측 방향에서 우측으로 대각선 모양의 빛이 지나가는 효과거든. 이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같은 글씨를 복사를 해줘야 돼. 포스코 인재창조원이 드리는 문자 클립을 선택을 해주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바로 위 트랙인 V2 트랙으로 드래그 드랍,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하면 복사 붙여넣기가 된 거야. 같은 글씨가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바로 위 트랙에 복사 붙여넣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는 마치 하나의 문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클릭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겹쳐진 글자가 하나가 나오게 되지. 같은 글씨가 2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리고 이 상태에서 우측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펙트 첫 번째 이펙트 메뉴를 선택해주고 검색창에서 글로우라고 쳐보면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알파 글로우 라는 효과가 검색이 되거든. 효과를 주는 방법은 검색된 효과를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클립에 드롭시키거나, 드롭시키면 벌써 적용이 됐어. 또는 컨트롤 Z, 해당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얀색 테두리가 클립에 생겼다면 이 클립이 지금 선택되어 있다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해당 알파 글로우 효과를 더블 클릭해주면 마찬가지로 바로 광선 효과가 적용이 되게 돼.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보면은 글씨 주변에 흰색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 알파 글로우의 기본값이 흰색이라 하얀 광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광선을 완성본은 이렇게 노란색
빛이 발산되는 효과잖아. 이렇게 노란색 빛으로 바꿔야 되겠지. 좌측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지금 적용한 알파 글로우 메뉴가 이렇게 보여. 요거야. 알파 글로우 메뉴. 여기서 스타트 컬러를 바꿔주면 돼. 세 번째 스타트 컬러라고 있지. 요 색상 바를 클릭, 컬러 피커 창이 뜨면은 노란색 계열. 먼저는 우측에 요 색상 바에서 노란색을 선택해주고 사각 박스 안에 색을로 디테일한 색을 설정해주면 돼. 그래서 OK. 이렇게 하면은 글로우 광선의 색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됐어. 완성본을 다시 봐보면은 일정한 범위의 광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거든. 요거를 한번 해보자. 여기서는 마스크라는 효과를 적용할 건데 우리 코로나 때 몇 년 동안 마스크 항상 쓰고 다녔잖아. 마스크를 쓰면은 어떻게 되지? 마스크를 쓴 부위는 안 보이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부위는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 이하고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안 보이게 또는 보이게 하기 위해 마스크를 적용하는 거야. 지금 V1 트랙에는 광선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자막 클립이 있고 V2 트랙에는 광선 효과가 들어간 자막이 있는데 레이어 형태로 보여지니까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2층에 있는 V2 트랙에 클립이 보이는 거 맞지? V1 트랙의 자막을 보고 싶다면은 V2 트랙의 눈을 이렇게 끄면 돼. 1층에 있는 V1 트랙의 클립 영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야. 우리가 노란 빛이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클립은 V2 트랙이니까 먼저는 V2 클립을 이렇게 선택하고 왼쪽 상단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넘어가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오팍시티 메뉴가 있었지? 이 오팍시티 여기서 마스크 효과도 줄 수가 있거든. 오팍시티 이 글씨 바로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네모, 펜툴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는 거 확인되지. 여기서 네모를 선택해 보면은 바로 밑에 마스크라는 메뉴가 새로 생기고 우측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네모 모양으로. 이 사각형을 자세히 보니까 마스크를 적용하기 전에는 글씨 전체가 글로우 광선 효과로 적용되어서 보였는데 컨트롤 Z 눌러볼게. 이거잖아. 이 상태를 보이는데 마스크를 적용하니까 마스크를 적용한 부분만 보여지게 되지. 이게 바로 마스크야. 사각형을 클릭했기 때문에 사각형 모양으로 마스크가 만들어진 거고 원형을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원형을 클릭하면은 원형 모양으로 펜툴을 클릭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안에 영역만 보여지게 되는 거지. 화면에는 마스크를 클릭 드래그 하면은 보여지는 영역도 내가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두 개를 딱 찍으면 시작하는데 찍고 끝나는데 찍으면은 아까 완성본처럼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다시 완성 영상을 봐보면은 노란색 대각선 불빛, 노란색 대각선 불빛이 자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이동하고 있어. 먼저는 불빛의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주위를 좁혀주고 동시에 보이는 방향도 이렇게 45도 각도로 틀어주면은 될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없어졌어. 그러면 수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다시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넘어와서 마스크, 오팍시티 밑에 마스크 글씨를 클릭해주면은 바운딩 박스가 다시 생겨. 이때부터 이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야. 마우스를 사각형 모서리 끝으로 이렇게 가져게 보면은 꺾은 화살표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거든. 이때 클릭 좌우로 드래그 해보면은 회전, 이 마스크에 회전 값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약간 45도 비슷하게
이렇게 회전값을 적용해주고, 이번에는 범위를 줄여야겠지. 사각 마스크 모서리에 보면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이 중에서 오른쪽 점 두 개를 선택해서 줄여줄 거야.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점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점을 조금 크게 볼게. 핏을 75%. 클릭 드래그 하면은 사각형 점 안이 파란색으로 다 채워지지. 이게 사각형 점 이 두 개가 선택이 된 상태고, 요거는 선택이 안 된 상태. 이 점 안이 그냥 테두리 색만 돼 있는 게 선택이 안 된 상태고, 이게 점이 선택이 된 상태. 근데 여기서 클릭을 해줘도 이렇게 파랗게 안에가 채워지지. 클릭해도 파랗게 안에가 채워져. 근데 요거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줘야지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는 거야. 두 개 동시에 선택이 됐다면은 그 이후에는 하나만 잡고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 범위를 한 요 정도까지 줄여줄게. 우리는 이 사각형을 왼쪽부터 포자부터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사각형 안으로, 마스크 안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손바닥으로 바뀌어. 클릭, 이때 드래그, 왼쪽 포자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니까 점점 움직여야 되지.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키프레임을 반드시 찍어줘야 한다고 했잖아. 먼저는 시작 위치, 글씨가 시작되는 위치, 이 위치, 타임라인 보이지? 처음 시작하는 부분, 이 위치에 갖다 놓고, 마스크 하단 옵션 중에 마스크 패스라고 되어 있잖아. 그 옆에 스탑워치를 클릭해 주는 거야. 시작 애니메이션 하면은 여기 키프레임이 생겼지? 요거 생긴 거야. 지금 딱 정중앙에 찍었기 때문에 가려진 거야. 클릭 드래그 해서 여기 보여. 시작점을 찍었어. 이제 클립 재생 시간이 끝나는 부분으로 인디케이터를 위치시켜 줄게. 여기지.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좌측키를 한번 클릭해 주면은 다시 글씨가 나타나. 그 다음에 마스크, 오박시티 밑에 마스크 글씨를 다시 클릭해 주면은 테두리 박스가 보이지? 커서를 테두리 박스 안, 마스크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가서 클릭, 우측으로 드래그. 위아래로 흔들릴 수가 있어. 안 흔들리게 하려면 Shift를 동시에 같이 눌러주면 되거든. 그럼 수평 수직으로 이동이 돼. 요 정도까지만, 이자 요 정도까지만 딱 보이게 해서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이렇게 해서 재생해 보면은, 짜잔. 이게 완성 영상과 비슷하게 마치 빛이 이동하는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준혜야, 잘 따라오고 있지? 응, 잘 따라하고 있는데 조금 복잡하긴 해서 여러 번 해봐야 알 것 같아.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